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선택형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이 SK와 손을 잡고 울산에 GPU 6만 개 규모의 국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6만 개 어느 정도 될까라고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 센터보다 약 6배, 6배가 더 많은 개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대 6조 원을 투자해서 29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슈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옆에 포에는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현재 103메가와트 규모라고 하죠. 무려 44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의 량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또 항목을 보면요. 1번에는 반도체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슈에서 SK하이닉스가 자금을 대고 아마존이 운용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반도체 전반에 훈풍 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 동안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건설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되고요. 이재명 정부의 건설 또 확대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3번에는 전선과 전력 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가장 큰 수혜로 기대되는데 오늘 또 이 대형 변압기 대미 수출액이 발표가 됐었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40% 급증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급등했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4번이 가장 기대되는 항목인데요. 바로 원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만큼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이 필요하겠죠. 원전과 비슷하게 신재생 에너지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냉각 시스템까지 새로운 냉각 방법을 쓴다고 하니까 또 주목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답변을 적어주시죠. 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GPU 6만 개 분량의 AI 데이터 센터가 울산에 건설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뭐 메가와트로 앞서서도 뭐 103메가와트 이렇게 봤지만 2027년에는 한 43메가와트, 41메가와트 그리고 AI의 발전 그리고 경쟁 상황에 따라서 이후에는 1기가와트까지도 발전이 되면서 뭐 아시아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까지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내용은 이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가장 수혜가 되는 섹터 반도체, 건설, 전선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 신재생 에너지, 냉각 시스템까지 과연 우리 두 분의 전문가는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어떤 걸 꼽아 주셨을지요. 자, 먼저 두 분 전문가의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오늘 두 분이 마치 짠 듯이 답이 지금 계속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3번을 쓰신 게 눈에 띄고 그 와중에 우리 박철순 전문가는 무언가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게 뭐죠? 이게 굉장히 작동성이 뛰어난데요. 자, 이게 전선이고요. 이게 변압기입니다. 전선과 변압기를 그려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3번이네요. 설명 좀 계속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전력 설비 전선 오늘 상당히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은 이익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설비 쪽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업황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적도 역대급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로 뭐 확인을 하셨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전력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된 전력망 같은 경우도 교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럽에서도 지금 노후된 전력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주요국들이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는 계속적으로 역시나 공급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추가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많은 산업들이 지금 관세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변압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고객사 어떻게 보면 발주처죠. 이쪽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변압기를 만들어서 보낼 때 관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계약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관세 부담이 많이 없는 상황으로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관세 충격에도 자유로운 종목이 바로 전력기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 자금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금률이 한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주문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전력 설비 쪽이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산일전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저평가하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에서는 산일전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선주 중에는 일진전기라든지 가온전선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투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멘텀부터 눈여겨봐야 할 종목까지 쭉 읊어주셨는데 그 답안지 좀 잠깐 한번 다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게 뭐 한자를 적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고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전선, 맞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게 변압기.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전선과 전력 설비를 그려주셨다라고 했는데 이지은 대표님이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네요. 네,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그림에 있어서는 예. 좀 안심이 많이 돼요. 그래도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자신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씩씩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사실 제가 슬쩍 봤어요. 근데 뭘 예.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예. 저도 저기서 뭔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전선과 변압기였다는 거. 자, 이지은 전문가님도 3번 적어주셨죠? 네, 일단 3번을 적었는데요. 오늘 결국엔 시장이 말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슈가 나왔고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였던 쪽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굉장히 또 강하게 다시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울산에 공장이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부각을 많이 받았고 그 뒤를 이어서 뭐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까지 다시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만들려면 전력 인프라가 없이는 가동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 예전에는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제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로 어허. 많은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시대 변화 흐름의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이제는 이 섹터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과 또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그리고 뭐 요즘 대한전선도 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돼서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큽니다만 우리가 이전에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면서 모멘텀을 찾았는데 이제는 국내에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6가지가 나왔는데 6가지 중에 이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가장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주가 반영이 가장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는 게 혹시 있다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명은 따로 안 듣고 답만 보고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번 반도체, 펜을 좀 들어주시고요. 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건설, 3번 이제 전력과 전선 이쪽은 적어주셨고 가장 좋은 쪽으로 원전, 신재생에너지, 냉각 시스템 이렇게 6가지의 보기를 드렸는데 가장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좀 떨어진다 하는 번호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략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박철순 전문가님은 신재생 쪽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지은 전문가님은 냉각 시스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또 투자자분들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모멘텀, 이 이슈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